나는 평생 있잖아. 네. 저런 광고 나레이션 한번 해보는 게 꿈이야. 뭐 저 방금 거 그거요? 뭐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 무엇 하고 있는가? 아니 하시면 되지 왜? 게임을 하라. 아 그럼 저희가 광고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롬 게임 이제 김프로님 목소리로 녹음 잘할 한번. 것 같아. 네. 그 하실 때는 이건 하지 마시고, 이건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기억하는가? 이건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이번에 부동산 대책 새로 나온 거, 재건축 재개발이 아주 지금 속도를 내나 이제 이런 이제 전망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된 법적 이야기들 또 시장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신목 김예림 대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신목이라는 건 네. 뭐예요? 신목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뜻이기도 깊은 하고, 심.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뿌리 깊은 나무. 네, 김예림 변호사님. 마음의 대못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주는 나무 뭐 이런 알아주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모습.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그 내용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안전성이 하는 노후도를 기준으로 따져보겠다. 그러니까 안전 진단이라는 게 사실 형식적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재건축에만 안전진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개발에는 안전진단이 없죠. 근데 이제 안전진단 절차는 뭐냐면 아주 초기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필요한가를 이제 조사를 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지난 정부에서 안전진단이 상당히 강화가 되면서 거의 뭐 그 재건축 단지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곳들 3곳 중에 2곳은 탈락할 정도로 네. 거의 안전진단이 좀 어려웠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정책이 나왔었죠. 초에 1월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안전진단이 완화가 됐고 이제 초기 재건축들이 좀 탄력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목동이라던가 뭐 상계동이라던가 이런 곳들의 좀 속속들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거는 아예 안전진단 자체를 없애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안전진단을 이제 그 해서 통과를 하면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정비구역이라는 재건축 사업구역이 지정이 되는 절차로 가게 그게 되는데 이제 1단계인 거죠? 네, 안전진단이. 아주 초기 단계예요. 네. 그래서 이 안전진단을 아예 없앤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뭐 한 안전진단 통과도 2, 3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 안전진단은 또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몇 억씩 내서 이제 안전진단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한 뭐 그 사업 그 기간이 돈이. 좀 단축이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 노후성과 안전성이 결부되는 개념인 것 같긴 한데 네. 이 안전성이라는 게 대부분 구조 안전성을 얘기하나 보죠. 건물이 무너지냐 뭐 이런 거. 이 안전 진단에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조 안정성 같은 네. 것들도 있고 이제 주거 환경이나 이런 측면도 보기는 해요. 근데 이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안전 진단 통과의 난이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 안정성 비중을 굉장히 높이게 되면 이게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 네. 이걸 50%까지 높였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아예 뭐 균열이 가거나 이게 바닥이 무너지거나 뭐 이런 내용이 아니면은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상당히 그래가지고 저기 어렵다. 한강변에 무슨 저 원효동 그 아파트 있잖아. 지금 10년째 시범 아파트. 페인트질 안 하잖아. 보라고. 그리고 프랜카드 있잖아. 여기서 살란 말이야. 통과를 못해서. 서울시장사 여기서 살아봐라. 흔들흔들 해야 이제 옛날에. 통과되는군요. 그래서 이 비중을 조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안전진단 통과를 좀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비중을 이게 법에 규정된 건 아니고 지침을 이제 개정해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 사안이 아니니까 빨리 이건 진행이 바로 할 수 되겠죠. 있겠네요. 패스트트랙으로. 근데 이거를 아예 없애려고 하면은 지금 그렇게 되면 법 개정 사안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안전 네. 진단 자체 절차를 없애려면 법 개정해야 되고 네. 그 안에서 항목 변경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되고. 네, 그거는 이제 지침을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국회 통과가 필요가 없죠. 네. 그 패스트트랙 절차를 좀만 비교를 좀 현행이랑 네. 좀 개선되는 거 비교를 좀 해주시면 네. 더 좀 우리가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거든요. 왜 재건축 사업구역이 지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 절반의 동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설립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이 추진위원회는 이제 앞으로 조합이라는 그 주민들의 단체죠. 뭐 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단체다, 임시 단체다라고 보시면 거의 되는데 미니멈 2년이나 들어요. 2년 걸려요.
추진이 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사실은 정비구역 지정까지도 뭐 5, 6년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추진위에서 엎어지는 데 많습니다. 추진위원장 바꾸자고 해갖고. 그 음마 아파트 잘 아시잖아요. 2003년도에 추진이 승인됐거든요. 2003년? 네, 근데 얼마 전에 조합 설립됐잖아요. 네, 20년 그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 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뭐 이후에는 사업 시행 계획을 뭐 수립하고 관리처분 계획이 되고 그리고 이주하고 뭐 착공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안전진단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정비구역 지정으로 가게 되니까 한 2, 3년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또 이번에 나온 정책에 보면은 이게 그 사업 구역이 이제 지정이 돼야 추진이 설립하고 그 그렇죠. 조합으로 가는데 그냥 이제 그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더라도 30년 넘으면 추진이 설립해서 그냥 진행할 수 있게끔 동시에 정비구역 지정과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얼마 전에도 보셨다시피 이게 사업 주체가 좀 불분명하다 보면은 사업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동 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비 신탁사 이제 그 MOU 체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게 사실 추진이 설립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효력을 얻는 단체가 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미 단체들이 막 난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사업구역 내부에서도 이제 분쟁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사업 동력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렇게 단체들을 좀 설립을 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 좀 빨라지는 효과가 있겠죠. 대충 그러니까 요 개선되는 효과를 혜택을 받는 좀 유명 단지들은 어디쯤이라고 우리가 좀 예상하면 됩니까? 사업 초기 단계의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 왜냐하면 초기, 예. 안전진단은 아주 초기 단계에 이제 거치는 절차이고, 그리고 그 추진이나 조합 설립도 사실 굉장히 앞 단계,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이제 같이 합쳐서 할 수 네네네. 있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좀 앞 단계, 그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수혜를 입겠죠. 예를 들면 압구정 뭐- 현대 이런데요? 아니 그건 아니. 이미 조합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압구정 현대는 아직 압구정 현대는 대부분 조합 설립돼 있지. 돼 있어요? 그건 안전진단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안전진단 이제 준비하거나 이제 막 그 뭐 통과해서 정비구역 아니 지정 내가 사는 준비하거나. 데도 안전진단 통과했거든. 살짝 불이 난 거야. 아파트에? 응. 네. 몇 년 전에 네.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 왔는데 이게 보니까 주차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네. 이게 못 들어오는구나.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거 네.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그럼- 안전진단 쑥 돼버렸어. 아 됐어요 그래서? 됐지. 언제 들어가요 거기는? 모르지 그건. 그 안전진단이 사실 이렇게 네. 많이 완화가 되면서 사실 30년 넘으면 지금 사실상 거의 안전진단 통과한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아. 이 기간은 좀 단축될 수 있어도 큰 의미는 없죠. 폐지 자체가. 일기 신도시 같은 데들이 좀 많이 혜택을 받습니까? 일기 신도시는 혜택을 좀 볼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초기 단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진단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그러면 분당이나 일산 같은데 조금 이제 연식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거로 한번 우리 재건축 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시겠군요. 네, 가능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네.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서도 됐다 이제 우리 아파트 다시 한번 좀 불 좀 붙겠네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면 야 그거 한다고 뭐 재건축 하겠냐 지금 네. 시장이 이런데 이런 분위기예요? 사실 별로 이게 안전진단 완화라는 거, 뭐 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 재건축 시장이 크게 이제 거래가 뭐 반등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진단이 이미 상당히 완화가 돼서 사실 신청만 하면은 30년 넘으면 거의 통과가 되는 수준이고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게 그 법 개정 사안이잖아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아예 폐기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법안 이제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예, 작년에 이제 그 1.3 대책에서 나왔던 건데 결국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법 개정이 좀 쉽지 않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거기다가 뭐 4월 총선 전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시장에서 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재건축 네. 거래가 더 활성화가 많이 된다거나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 개정 사안이라. 그럼 뭐 쉽지는 않겠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현 야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아직 뭐 입장 모르겠습니다. 입장은-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요즘에는 이제 뭘 한다 그러면은 바로 얘기가 안 나와. 아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좀 뜸을 들여요? 아니 왜 표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안 하는구나. 분투세 폐지하면 옛날 같으면 바로 나왔거든.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재건축 일단 신문 모드야.
생각해봐야 돼. 그렇죠. 재건축 단지 이제 폐지한다고 하니까 안전진단을 리모델링 단지에서 이제 네. 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오. 왜냐하면 재건축이 그거 너무 안 돼서 이제 리모델링 가는 예, 건데. 예, 그런데 이제 한참 아. 진행하고 있는데 또 재건축을 오. 완화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렇겠네.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지니까. 예. 아 리모델링에서는 야,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재건축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겠군요. 그쵸. 네. 아니 그 재건축이 이제 그 아파트 단지도 이제 다시 이제 짓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재개발도 있잖아요. 예. 재개발도 문턱이 좀 낮아집니까? 재개발도 이제 노후도 요건을 많이 완화를 한다라고 노후도. 보시면 돼요.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그러니까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되려면은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면적이 좀 넓어야 된다거나 그리고 노후도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재개발이 필요한지 여부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어야 그래야 이제 가능한데. 이건 이제 동네 한 뭐 좀 동네 같은데 이제 구역 지정을 해갖고 네. 거기는 이제 동네 전체를 이제 갈아엎는 거죠. 그렇죠. 재건축은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은 다가구 단독으로 보시면 지역, 좀 쉬울 것 지역이네.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노후도 요건도 기존의 3분의 2를 충족했어야 하는데 60%로 낮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제 그 초기 자금을 좀 그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자금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이 들어와서 좀 용역비 부풀리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조합 비리의 온상이 됐었는데, 맞아요. 이 초기 자금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 비용으로 좀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 사업 자금은 자체가 누가 주는 누가 거예요? 지원해요? 이제 공공에서 지원을 좀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 자체? 네, 아니,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기금을 형성해서 하게 될 수도 어디 있고. 재개발하는데 초기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요? 초기 사업비 자체를 이제 빌려주는 형태가 되겠죠. 아, 그렇게 그래요? 되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비용을 좀 빌려서 이제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이 좀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원래는 있고. 이제 그 조합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객출하는 거잖아요, 원래. 네, 네. 근데 그죠? 이제 보통, 대출을 받든지.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처음에 각출해서 주민들이 추진해라라고 하면은 안 다들 된대. 재개발은 원하지만 돈 내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추진이 어렵죠. 네. 그래서 대출을 해달라 그러더라고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네. 어차피 이거 되면은 하니까 뭐 몇 % 이자 준다고.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대여를 해주고 업체들을 좀 나중에 선정할 때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네. 비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정비업체에서 뭐 10억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우리를 선정하면은 한 60억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용역대금 부풀리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신탁 방식 재건축 같은 것들도 초기 자금 지원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이번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변호사님 판단하실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일단은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조금 수혜를 입을 수는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일기 신도시라던가.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그 사업 수익성 제고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여기 이번 정책에 또 나왔던 게 신축 빌라 관련해서 세제 혜택을 또 많이 주는 거거든요. 신축 빌라? 네, 신축 빌라 사시면은 이제 파격적으로 뭐 양도세, 종부세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제외해서 빌라를 사면 네, 주택수를 제외해주겠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예전에 산 잘 거. 샀던 그거야. 신축 빌라 다 아, 샀었어요. 근데 샀었어요. 그 이번 대책에 나온 거는 올해 또는 내년에 매수를 하시는 그 건에 사이에 한해서 팔았어요. 이시기 때문에 네. 다시 사시면 또 주택수에 안 포함 안 사요. 되는 부분은 안 산다고. 있어요. 네. 그렇긴 6천 손해 한데. 봤습니다. 안 산다고요. 예, 취득세까지 하면 더 그렇죠. 안 손해봤어요. 산다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신축 빌라 재개발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포함해서 이번에 또 나온 정책에는 공공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네. 이제 과거에 좀 이제 현금 청산 기준이 좀 불합리화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개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재개발 쪽에서도 좀 이제 거래 활성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신축 빌라를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근데 거예요? 해당되는 이런 정책은 어차피 법안 통과돼야 되니까 네. 그러 이제 선거전이 되면 그렇게 얘기하겠네. 야, 이 법 통과시키려면 나 뽑아줘야 될 걸. 어? 그렇지. 그쵸. 그 네. 지역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자꾸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부동산 거품이 좀
빠지고 있다고 봐서 정부가 그런 판단을 집값이 많이 빠진다는데요. 요즘에. 거래 자체가 요즘 네. 정말 어렵다라고 보시면 많이 돼요. 빠진대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프리미엄을 얹어서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프리미엄이 절반 이상으로 조정된 곳들이 상당히 많다.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뭐 거래도 잘 안 되고 가격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네. 마이너스 피도 있고 뭐.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건강한 가격 조정이 좀 있어줘야 또 그리고 정프로 같은 사람 집도 사고. 신규 네. 이런 매수자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지금 규제 완화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 정도 가지고 거래가 활성화가 얼마나 될까 이건 사실 의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번 대체에 같이 나온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제 혜택을 좀 파격적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게 그런 이제 빌라 거래가 좀 잘 안 되게 됐던 이유가 그 뭐 전세 사기 한참 네.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네. 여전히 문제가 있고 맞습니다. 이게 거래가 또 안 되는 부분이 더 심화를 시킨 부분들은 있거든요. 이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면은 팔아서라도 주면 되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좀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지금 건설 경기가 또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집을 안 짓죠. 시행사들이 집을 안 지으니까 이제 인허가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향후에 2024년부터는 건설 물량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집 좀 지어라. 네, 맞아요. 근데 저 살 사람이 없는데 지면은 집값 더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좋은 입지에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던가 아파트들은 좀 가격 상승이 있을 것 같고 뭐 아닌 곳들은 좀 어렵죠. 지금 분양 시장도 그렇긴 하거든요. 네. 청약 경쟁률 잘 나오는 곳들은 잘 나오는데 또 이제 미분양에 가깝게 나오는 곳들은 또 이제 그 꽤 많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분양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제 공사 원가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사실 분양 가격이 많이 이제 그 낮추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제 고분양가인 단지들은 조금 분양이 어렵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거나 입지가 좋은 곳들은 좀 분양이 잘 되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뭐 재건축 같은 경우 특히 뭐 예전에 주공 뭐 이런 아파트들 5층짜리 뭐 이런 게 있다가 뭐 30몇 층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훨씬 저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기대의 이익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대체로 뭐 일기 신도시들 보면 30층. 15층 이하는 거의 아니요.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렇지 한 20층씩 되지. 보통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여기는 그렇다고 용적률을 갑자기 막 몇백 프로 올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크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재건축해서 많이 가격 상승된다 이런 거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요즘엔 재건축 수익성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앞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 건설 경기가 안 좋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일반 분양 수입은 줄어들 거고 자재값 인상이나 이런 걸로 공사비 그 금액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금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높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수입은 좀 적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요지가 그 용적률 상향이잖아요. 그래서 500%까지 주겠다라는 건데 그게 좀 불가능해 보이는 거 일부 단지에만 좀 적용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주변에 뭐 일조 침해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은 대충 몇 프로예요? 지금은 현재, 이제 네. 그 주거 지역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다르겠지만.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조례에 따라 달라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3종 일반이다라고 네. 하면은 한 250%까지 용적률 250%. 받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 이제 용적률은 한 180%대 정도? 그 정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죠. 서울에서. 현 180% 정도면 그럼 할만하다는? 재건축? 네, 할만하다. 네, 아. 그렇게 보기는 하죠. 근데 만약에 180 넘는 단지라면 해봐야 크게 볼 게 없다. 네, 그 1대1 재건축이라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고 아. 그리고 또 문제는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어요. 네. 이 재건축 부담금만 몇 억씩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재건축 수익성이 앞으로는 뭐 크게 떨어진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죠. 아, 그럼 이제 뭐 이번 정책 관련해서 이제 많이 좀 여쭌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은 개인적 판단에는 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올해 부동산 이번 대책을 보니까 사실은 뭐 전망하기가 어렵죠. 그렇긴 네. 한데 재개발 쪽에 좀 몰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 쪽으로? 네,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왜 왜냐하면은 그렇죠? 재건축 자체는 지금 사업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재건축이 좀 수익성이 나는 뭐 저층 단지들 이런 데는 이미 너무 비싸거나 개발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 고려했을
봤을 때는 좀 재건축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직까지 그 신통기획이라던가 뭐 모아타운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좀 활발히 추진해 보려는 의지들이 있고, 이번에 노후도 요건이라던가 그리고 또 비용 지원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신축 빌라 같은 것들도 많이 풀어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세금 혜택이라는 게 굉장히 좀 파격적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개발 지역에 투자 가치가 있는 뭐 빌라 매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기는 하겠죠. 네네. 기존의 재개발 지역에서 진도 뺀 데들은 해당 사항 없겠네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뭐 빌라를 사시면은 내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는 거니까 네. 그건 좀 다르죠.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재개발 구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예, 그래도 이제 빌라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뭐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겠죠. 아, 예, 전체적으로 좀 올해는 아마 재개발 쪽 시장이 조금 더 뜨겁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하시는 거군요. 네. 뜨겁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데에 비하면 비해서. 예, 예, 예. 뜨겁다라고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재개발 시장이 딴 데보단 덜 춥다. 예, 맞습니다. 예. 말 참 조심해야 되네. 아니 변호사님 근데 변호사님이 네. 이렇게 이러고 잘하세요. 저희 이제 사업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야. 전문이다 보니까 그래요? 사업 PM을 많이 하고, 예. 어. 재개발 그리고- 전문이에요? 네, 저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에요. 아 예. 그래요. 근데 거기가 진짜 법적인 갈등이 엄청 심하죠. 분쟁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워낙 분쟁이 큰 돈들이 많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뭐 저는 그렇게 큰 돈 벌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예. 이거 그런 분쟁 해결을 그냥 소소하게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투자도 관심 많죠. 그런 저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보니까 이 수입료는 내가 보니까 네. 거의 소소해. 내가 보니까. 근데 이 투자라는 네? 거는 이제 내 돈이 걸려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예. 아 그래요? 네. 어디 가셨나 좀 귀찜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봐봐. 보니까, 아, 보니까 이 갈등 조정은 그건 이제 그냥 어쨌든 하시는 거고. 갈등 조정은 타고난 탤런트로 하고 아. 공부해서 하는 건 다 투자야. 예. 재개발. 진도 좀 나와볼까? 어디가?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법무부인 신목 우리 김예림 대표 변호사와 함께 네. 오늘은 재건축 재발 정부의 정책 영향이 어떻게 갈 네. 것인지 한번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개발을 좀 잘 주목하라. 네,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하는 김예림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김예림 변호사님 종종 우리 또 부동산 혹은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네. 좀 여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네. 금요일 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또 주말이 네. 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또 눈 오는 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주말에 또 저희가 업로드하는 재밌는 컨텐츠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라이프 인 넘버스 너무 좋잖아. 라이프 인 너머스 좋고요. 예.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업로드 재밌는 게 또 뭐 있죠? 김남도 교수님 나오는 거 아니야? 김난도 교수님. 김난도 교수님. 네. 트렌드 코리아 이 책을 무려 지금 16년 이렇게 아마 지금 쓰고 계신 네. 김난도 교수님의 재밌는 이번 주 컨텐츠가 있으니까 네, 저희 3프로 컨텐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CS가 유정훈 기자가 오늘 안 나왔다고 이거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빠지고 땡기고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죠. 네. 네.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취재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기대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이제 아마 보따리 갖고 이제 올 것 같습니다. 확 풀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오늘 증신 어떻게 또 시작이 되는지 잘 좀 확인하시고요. 네. 네, 계속해서 이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